저 청소부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 해고시켜, 오늘 당장.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는 아직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이 고요한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곳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호텔로 수많은 귀빈들의 발걸음을 받아온 곳이었습니다. 정말부는 청소 도구를 든 채 천천히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이 넓은 호텔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것이 정말분의 일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일하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하고 성실했어요. 호텔 곳곳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정말분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쳤어요. 벨보이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일부러 시선을 피하거나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아, 또 왔네요. 프런트 직원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와서 돌아다니니까 귀신 같아. 정말분을 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대놓고 험담을 하기도 했죠. 정말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계단 난간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화분 잎사귀의 먼지까지 꼼꼼히 털어냈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숙련된 손길이었죠. 로비의 모든 구석구석, 심지어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호텔은 언제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며 여겼죠. 정말분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의 지배인이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의 박지혜는 늘 완벽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정말분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결혼식 때문에 바쁘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다 청소하세요. 그리고 연회장 화장실도 말끔히 해놓고요. 박지혜의 명령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정말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서준 회장님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특히 로비 쪽은 더 깨끗하게 해두고요. 회장님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이서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말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쥔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벌가 이서준 회장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거든요. 호텔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꽃집 직원들이 대형 꽃바구니를 옮기고 웨딩 플래너들이 연회장을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부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호텔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말부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말부는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말분과 남편,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이 호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말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창수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사진 뒤편으로 보이는 호텔은 지금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정말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 이 호텔을 세울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꿈을 키워나가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분 씨, 뭐 하고 있어요? 박지혜가 휴게실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쉴 시간 없어요. 연회장 준비 도와주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정말분은 서둘러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화려한 꽃장식과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웨딩홀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말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이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늘 차가운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의 지배인이 직원들과 함께 정문에서 깍듯하게 맞이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로 들어섰어요.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해진 호텔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바로 그때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정말분이 이서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굽혀 청소하던 정말분이 고개를 들어 이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이서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이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분 역시 이서준을 알아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냉정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말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서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40년 전 이 호텔을 설립할 당시 정말분의 남편 김창수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일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동업자로 시작했지만 이서준은 교묘한 방법으로 김창수의 지분을 조금씩 빼앗아 갔어요. 당시 김창수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이서준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죠.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고 법적 절차도 이서준에게 일임했어요. 이서준은 그런 김창수의 순진함을 이용해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회장님, 연회장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박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이서준이 정말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청소부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 정말분 씨요? 아,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박지혜가 머뭇거렸어요. 해고시켜. 이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당장. 박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유는 묻지 마. 그냥 해고시키라고 했어. 이서준의 어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정말분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자 호텔 완전 인수를 위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사실 이서준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 호텔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명분으로 각종 법적 절차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분의 존재는 그 계획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가 의문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이미 3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당시 이서준은 김창수가 호텔 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은밀하게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김창수의 차에 브레이크 문제가 생기도록 조작을 의뢰했었죠. 사고 이후 정말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호텔 지분도 심지어 집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이서준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두었기 때문에 정말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식이 곧 시작됩니다. 박지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서준은 마지막으로 정말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이서준은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저 여자 일 그만두게 해. 퇴직금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이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서준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정말분이 과거의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증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회장에는 이미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음악이 어우러져 완벽한 결혼식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이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한편 정말분은 연회장 구석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박지혜의 해고 통보를 받을 것도 모른 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이서준은 다시 한번 정말분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척하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오후 4시, 정말분은 연회장 뒤편에서 사용한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정말분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서준을 다시 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마주친 그 냉정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분은 손을 멈추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분 씨, 박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정말분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박지혜를 따라 나섰어요. 박지혜는 복도 한쪽 구석으로 정말분을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도 더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정말분 씨, 오늘로 그만두시면 됩니다. 박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예요. 정말분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위에서 결정된 일이니까요. 박지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 여기 써주시고 개인 물건 정리해서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정말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받아들었어요.
40년 동안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정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회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박지혜는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결혼식 끝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정말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박지혜는 정말분이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오후 6시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정말분은 개인 사물함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개인컵, 그리고 늘 간직하고 있던 남편과의 사진이 전부였어요. 호텔을 나서는 정말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이 길을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정말분이 살고 있는 곳은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월세는 저렴했지만 여름에는 찜통같이 덥고 겨울에는 춥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분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다락방에 들어선 정말분은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남편 김창수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정말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 선 김창수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바로 호텔 설립 당시의 원본 계약서와 공증된 지분 분할 문서였습니다. 정말분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와 이서준이 공동으로 호텔을 설립하되 지분은 김창수가 60%, 이서준이 40%로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김창수가 사망할 경우 그의 지분은 자동으로 배우자인 정말분에게 상속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정말분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정말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이서준이 온갖 법적 절차를 동원해 호텔의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법적 지식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서준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서준이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정말분은 서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증인들의 서명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창수야. 정말분이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말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출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정말분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봐야 했어요. 이대로 잊혀질 순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정말분이 굳은 결심을 다지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에서는 중요한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준 회장이 언론과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호텔 완전 인수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연회장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그룹이 이 호텔을 완전히 인수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서준이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 호텔은 저희 그룹의 플래그십 호텔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서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4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말분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정말분은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참석자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준도 정말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정말분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서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말분을 바라보았어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왔죠? 박지혜가 서둘러 나서며 정말분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정말분입니다. 정말분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호텔, 제 지분이 있다는 건 모르셨나 봐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카메라를 정말분에게 돌렸고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분은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계약서와 공증 문서들을 꺼냈어요. 40년 전 제 남편 김창수와 이서준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 호텔의 원본 계약서입니다. 이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보안 요원은 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60%, 이서준 40%, 그리고 김창수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지분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카메라맨들은 정말분과 이서준을 번갈아 가며 촬영했습니다. 그건 위조 문서입니다. 박지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요. 호텔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조라고요? 정말분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그럼 공증인의 도장도 위조인가요? 증인들의 서명도 위조라고 하실 건가요? 이서준은 즉시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변호사가 서둘러 나서서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40년이나 지난 일을 시효는 상속 관련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법무사와 상담을 받으며 철저히 준비한 결과였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이것이 특종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웅성거렸습니다. 이서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젊은 남성이 일어섰어요. 바로 이서준의 아들 이민재였습니다. 최근 결혼한 신랑이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민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서준은 아들에게 눈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민재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재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겠다. 이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민재의 아내 이유진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사님이 맞으시죠? 호텔에서 청소하시던. 이유진이 정말분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유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호텔에서 정말분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 그녀의 성실함과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취재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사실인가요? 정말로 지분을 탈취하신 건가요? 김창수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이서준은 극도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던 발표회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서준이 차갑게 말하며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말분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서준 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발표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언론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준 측에서는 즉시 언론 플레이에 나섰어요. 주요 신문과 방송사를 통해 정말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청소부 황당한 거짓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정신적 문제 의심되는 노인의 허위 발언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이서준의 막강한 자본력과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였습니다. 박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호텔 직원들을 모아놓고 정말분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정말분 씨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박지혜가 직원회의에서 말했어요. 맨날 혼자 중얼거리고 가끔 허공을 보며 웃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휴게실에서 혼자 사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한 직원이 맞장구를 쳤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혜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흘렸어요. 곧 동료들이 증언하는 정말분의 정신적 이상, 징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민재와 이유진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유진의 부모는 급히 딸을 불러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아, 이런 집안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유진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아빠, 아직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온 이상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혼을 권하는 거예요? 이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정말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분은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고 성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민재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민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민재야,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이서준이 피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이 회사의 일원이고 곧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요. 이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여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청소나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망상에 빠진 거라고. 이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과 행동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민재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당분간 떨어져서 생각해 보겠어요. 민재야, 어디 가는 거야? 이서준이 소리쳤지만 이민재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정말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인해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네.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불쌍하긴 하지만 좀 무섭네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정말부는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말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40년 동안 일했던 이곳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말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유품인 목걸이를 꺼냈어요. 오래된 은목걸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지만 정말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창수야. 정말분이 목걸이를 쥐고 흐느꼈어요. 내가 너무 무력해서 미안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어. 차가운 바람이 옥상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정말분이 중얼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분이 돌아보니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여기 계셨구나. 이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진이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정말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사님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너무 힘드시죠? 이유진이 정말분 옆에 서며 말했어요. 정말분은 이유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만은 믿어주는구나. 저는 여사님을 믿어요. 그동안 호텔에서 여사사님의 모습을 봐왔는데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부는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유진 씨. 유진 씨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진과의 만남 이후 정말부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남편의 생전 동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부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가며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몇 명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시 호텔 설립 과정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박 회계사의 사무실이었어요. 이제 70이 넘은 박 회계사는 정말분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분 씨, 이렇게 오랜만에. 박 회계사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년 전 저희 남편과 이서준 씨가 호텔 설립할 때 일 말입니다. 정말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 회계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 그때 일 말이죠. 사실 저도 그때 일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계약서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김창수 씨가 대주주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서준 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 회계사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시 초기 계약서 사본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이죠. 박 회계사가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당시 공증을 담당했던 공증인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김공증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김창수 씨요? 물론 기억하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김공증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요? 이서준 씨 측에서 계속 압력을 넣더라고요. 공증 기록을 수정하라고 하고 원본 서류를 넘기라고 하고 김공증인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분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또한 당시 호텔에서 일했던 오래된 직원 몇 명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서준의 부정한 행동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한편 이유진은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이혼을 권유했고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어요. 유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결혼은 취소해야 해. 아버지가 강하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이유진의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이서준 회장이 우리 회사를 인수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유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15년 전 일이야.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이서준 회장이 도움을 준다며 접근했지.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유진은 그때 일을 처음 자세히 들었어요. 당시 아버지의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서준이 투자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동업이라고 되어 있었어. 하지만 몇 년 후 보니까 어느새 이서준 회장이 대주주가 되어 있더라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유진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사실상 이서준 회장 소유야.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이유진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분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자신의 집안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한테 말해봤자 어떻게 하겠니?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일인데. 아버지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이서준 회장에게 완전히 휘둘리게 될까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유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정말분과 똑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분의 억울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가족도 이서준 회장의 피해자였던 거야. 정말분 여사님과 똑같이. 이유진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 이유진은 정말분을 찾아갔어요. 정말분의 다락방 문을 두드릴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집안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니? 정말분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여사님, 저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이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도 여사님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정말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니? 이유진은 어젯밤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서준이 자신의 집안 회사를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이서준의 소유라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여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당한 억울함을 여사님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정말분은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이서준 회장의 악행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말분에게 모두 알려주었어요. 이서준과 박지혜의 대화, 호텔 내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이서준 회장이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유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분은 이유진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집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함께 싸워보자. 정말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40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에서 정말분은 드디어 진정한 동지를 얻었습니다. 이유진의 결단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정의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유진의 정보에 따르면 이서준은 일주일 후 호텔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최종 계약식을 열 예정이었어요. 각종 언론과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분과 이유진은 그날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준비했어요. 정말분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원본 계약서, 공증 문서, 회계사와 공증인의 증언서, 그리고 옛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겼어요. 이유진은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를 구해서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유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고마워, 유진 씨.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분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계약식 당일 호텔은 성대한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서준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마침내 4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완성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정말 뜻깊은 날이군요. 이서준이 박지혜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박지혜가 아첨하며 말했어요. 오후 2시 계약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 그리고 법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이서준은 연단에 서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호텔의 완전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서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4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이 호텔이 이제 진정한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법무 관계자가 최종 계약서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정말분이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어요. 정말분은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서준도 정말분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정말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들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서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말분을 바라보았어요. 또 왔군요. 박지혜가 서둘러 나서며 정말분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 이 사람을 내보내세요. 하지만 정말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입니다. 정말분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년 전 제 남편 김창수와 이서준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 호텔의 진짜 소유자 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이미 카메라를 정말분에게 돌렸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분은 서류 가방에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꺼냈어요. 여기 원본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창수 60%, 이서준 40%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고 김창수가 사망할 경우 그의 지분은 배우자에게 자동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건 위조 문서입니다. 이서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분은 차례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공증인의 증언서, 회계사의 진술서, 그리고 당시 직원들의 증언까지 체계적으로 제출했어요. 여기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박 회계사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담당했던 김공증인의 진술서도 있어요. 정말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기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서류들의 진위 여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유진이 연 회장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재의 아내 이유진입니다. 정말분 여사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민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유진아, 무슨 소리야? 민재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저희 집안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거든요.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유진의 증언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서준 회장은 15년 전 저희 아버지 회사도 같은 수법으로 빼앗아 갔어요. 동업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죠.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폭로했어요. 이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즉시 변호사들에게 눈짓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나선 것도 놀라웠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정말인가요? 이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재야,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회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남편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당시 정비업체와의 은밀한 거래 기록과 브레이크 조작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이서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분은 당당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때입니다. 계약식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분이 제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어요. 원본 계약서의 진위성이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특히 이서준이 김창수의 사고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이서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브레이크 조작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정비업체 사장이 양심 선언을 하며 이서준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창수의 차량을 조작했다고 자백한 것이었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호텔의 60% 지분이 정말분에게 돌아갔고 이서준은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4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서준은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정말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서준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서며 정말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한편 이민재는 아버지의 죄를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이유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이민재가 이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고마워, 민재 오빠.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이유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이민재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이유진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화려한 재벌가의 삶을 포기하고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자. 정직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민재가 이유진에게 말했어요. 몇 달 후 호텔의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호텔 정행김 창립주 기념관 병행 운영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정말분은 남편 김창수의 이름을 넣어서 호텔의 진짜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텔 로비 한쪽에는 김창수와 정말분의 사진이 걸린 작은 기념관이 만들어졌어요. 그곳에는 호텔 설립 당시의 사진들과 두 사람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분은 이제 호텔의 총괄 운영자로 복귀했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몰라 뵙고. 예전에 정말분을 무시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사과했어요. 박지의 지배인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서준의 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녀로서는 더 이상 호텔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분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 씨도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말분은 이민재와 이유진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여사님, 어서 오세요. 이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분을 맞이했어요. 유진아, 민재야. 정말 예쁘게 꾸몄구나. 정말분이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이민재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도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특히 유진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분이 이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정말분은 호텔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 호텔에 도착한 정말분은 로비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꿈꿨던 이 공간이 이제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념관 앞에서 정말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창수야, 드디어 해냈어. 우리의 꿈을 되찾았어. 그때 어린 손자가 뛰어와서 정말분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호텔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호텔이 할머니 거예요? 5살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그래, 이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만든 곳이란다. 정말분이 손자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거닐며 말했어요. 와, 정말 큰 집이네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정말분은 손자에게 호텔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이곳을 세웠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되찾았는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자야,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피와 눈물이 서린 집이란다. 정말분이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곳이기도 하고, 석양이 지는 호텔 로비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정말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었어요. 호텔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서비스, 그리고 창립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따뜻한 경영 철학으로 말이에요. 정말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